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오늘은 매월 첫째 주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다섯 공부의 시간입니다. 고창에 윤정혜 신부님께서 담당해 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다섯 공부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다섯 개 공부, 다섯 사상 공부하는 게 다들 어렵다고들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또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예, 하는 것 같아요. 다섯 선생님이 동가원에 1월 초하고 8월 15일 두 번씩 가서 신앙 강좌를 하셨는데 사경회죠. 그때는 5박 6일 하여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쉬지 않고 강의를 하셨대요. 근데 어, 그 여성들이 그러니까 6.25 때 홀로 된 여성들이 많이 언님으로 동강원 수녀로 동강원 수도자로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짓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언님들이 그 공부도 깊지 않고 당시 여성들이 많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무릎 꿇고 앉아서 들었대요. 그래서 이야기가 쉬웠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렵대요. 어려운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 며칠간 하니까 이해가 조금씩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계속 하여튼 하루 종일 강의를 하셨대요. 그런데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우리도 자꾸 보고 자꾸 읽고 또 자꾸 들으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주역기에는 다들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반계 유영원이라는 실학자가 7살 때 7살 때 주역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듣고 우리가 다섯 개 주역 이해를 자꾸 들음으로써 우리가 좀 이해해 볼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좀 너무나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그 편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다섯 개 주역기에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이라는 거는 이제 시울 이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시울 이자 역 이제 이 역이 주나라 때 주역으로 이제 주로 불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이 한국에 와서 김일부 선생님이 이제 정역으로 이렇게 한 번 또 탈바꿈을 하죠. 우리나라에 와서 정역.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증산에 의해서 주역을 현무경으로 아주 그림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하는데 좀 거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 정역보다도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 이렇게 또 예, 역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역이라는 것은 이제 변하는 거, 수시로 늘 상태에서 변하는 걸 말하는데 이 태극은 우리가 이제 1차, 2단계, 3단계, 4상, 8개 예,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숫자를 보면 태극은 2의 1승이고 2의 0승, 양이 음과 양 이 두 가지 양의라고 하는데 양이는 2의 1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의 1승. 그 다음에 사상은 이제 이거를 하나씩 위로 아래로 이렇게 되면 네 개가 돼요. 이 두 개를 겹쳐 놓고 또 이거 교차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 개가 네 개가 돼서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사상은 2의 2승, 두 단계에서 2의 2승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8개는 이제 하나 더 여기다 붙이면, 하나 더 붙이면 이쪽 저쪽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자꾸 해보면 8개가 나와요. 그래서 8개로 되는데, 이거는 이 3단계 2의 3승이라고 우리가 보면, 그 이 천부경도 그렇고 역경도 그렇고 태극 도설도 그렇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차원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데, 바로 이제 숫자로는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 한올, 건태이진, 손감, 간곤, 이것이 기본적인 이 우주의 현상을 말하는 8가지 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양이 끊어진 막대하고 붙어있는 막대 두 개가 이 조화를 부르고 그것이 4개가 되고 네 개 사상이 되는데, 이 나이프니티는 이 양이 이 현상 화합하고 좋아하는 그런 동양의 이 사상을 보고 이진법을 만들어서 전자계산기, 오늘날의 컴퓨터를 만드는 중앙 처리 장치를 이진법을 통해서 만들어냈죠. 나이프니츠가. 그래서 이 끊어진 막대는 0, 이진법에서 붙어진 막대는 1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자계산기 두 가지로 모든 우주의 현상을 여기에서는 설명을 했고, 컴퓨터에서 0과 1, 이 두 숫자로 모든 것을 처리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까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에 때, 그러니까 단순히 부호 2개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속도가 빠른 컴퓨터, 이것까지 지금 온 거죠. 근데 이제 양과 음을 0과 1로 이렇게 할 때, 영어로는 false, true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번역을 그냥 거짓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짓 진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어진 거는 불연속이고 붙어 있는 거 연속이, 전기가 통하는 거고 끊어 있으면 전기가 불연속, 그래서 연속 불연속, 0과 1,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런 현상을 말고, 이 양음이 밑에 수평이 있다면 밑에 잠기는 거, 위에 드러나는 거, 이것이 수축하고, 음은 수축하고 양은 팽창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존재 현상 없음, 없음은 잠기는 거죠. 유는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false, true, 영어로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컴퓨터 배울 때 거짓 진실로만 이렇게 단순했기 때문에 잘 전자계산기 이해가 좀 힘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상을 보면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읽어가거든요. 역경은. 그래서 여기가 붙어 있는 것이 2개니까 1 이렇게 전사 계산으로 하면 1이 되고, 이거는 1이 되고 그다음에 0, 그래서 0이 되고, 또 이거는 0, 1 붙어 있는 게 1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끊어진 것이 2개니까 0, 0 이렇게 표현하면 이진법으로 전부 표현이 되고, 컴퓨터로 전부 계산이 되고, 이 8개도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개를 보면 건태, 이진, 손강, 감건해서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하면 이 플러스니까 1, 1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또 이거는 110, 이거는 101이 되겠고, 이 손께는 10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 우리 동양의 이 부러진 막대, 붙어진 막대 가지고 모든 것을 우주 현상을 설명했는데, 바로 이제 전자계산기가 그거를 충분히 증명해내고 있죠. 그래서 역은 우리가 이 시울역자로 많이 쓰는데, 시울역자
아니라 바꾸려 자, 고치다, 교환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역은 엮는 거예요. 불연속과 연속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 팽창된 것이 돌아가면서 엮어지는 거죠. 있음과 없음이 드러났다 있다 하면서 엮어지는 거예요. 잠기고 드러나고 잠기고 숨고 나타나고 이거를 쭉 연결하면 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역도 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차는 쓰는 역이 있고 안 쓰는 있고 쓰는 역 있고 안 쓰는 있고 간역이 있고 그걸 쭉 엮으면 하나의 철길이 되잖아요. 그까지 이 쓰는 데는 연결이 되고 쓰지 않고 건너뛰는 간이역은 불연속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도 동이족들이 먼저 사용했다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엮는다. 역경은 엮는 거고 쉽게 변한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 이름을 우리 옛말로 하면 해석이 된 것들이 많아요. 한자로 해석하면 한자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주요 해석을 우리 옛말로 해석하면 해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이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주나라에 와서 이제 한족에 와서 주역으로 변한 거죠. 그전에는 역이었는데 복희 여와 복희 시대 때는 이제 역이었죠. 주나라 때 한족들이 그 역을 나름대로 응용해서 쓰면서 주역이 된 주역이 되면서부터 중국 것으로만 우리가 아는데 주역 이전에 역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동이족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분은 동이족이 만들어낸 거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직 증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는 것이 이 자연현상을 가지고 관념, 철학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낸 부호인데 그래서 동양의 고도의 우주관, 사상, 철학인데 두 가지 부호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는 철학인데 사람들이 점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성수 목사님도 오늘 복채를 마련하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해들을 하는 거죠. 점을 치는 거로. 점이 아니라 동양의 철학과 사상, 우주관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역에서도 유영모 선생도 공자도 점치지 마라고 그랬어요. 점괘가 아니다. 점을 언제 치냐? 마지막 그냥 길이 막혔을 때 인생의 길에 맞췄을 때 그다음에 나라가 운명 풍전등화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에, 그 막대기를 던져서 개를 얻어라 그거지 내 수시로 이렇게 점괘 보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오해를 불려서 점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음은 하늘이고 태암은 연못이고 이이면 불이고 진음은 우레 손이면 바람 감이면 물 간하면 산 고나면 이 땅을 의미하는 건데 건태이진 손감 간고나면 이 자연현상하고는 좀 다른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철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자연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추상적인 개념. 우리가 하늘 하면 그냥 이렇게 푸른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추상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크고 넓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무한한 그런 어떤 추상적 개념이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자연현상으로 보면 이게 역을 볼 때 자연현상과 함께 자연현상이 어우러진 거를 우리가 그 어떤 상태인가 상을 보고 그다음에 그 상을 보면서 추상적인 철학 개념까지 만들어낸 것이 역의 현상인데 이 보면 건이라면 철학적인 개념인데 자연자는 하늘이거든요.
태하면 예, 우리가 모호한 그러한 것인데 자연 물러보면 연못이에요. 이해하면 그 뜨거운 거, 화학작용하는 거, 어떤 것을 용해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해 개념인데 자연현상은 그냥 단순히 불이에요. 진하면 뭐 모든 것을 지축을 흔들고 막, 예, 이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건데 이걸 이제 자연현상으로 우레라고 표현하죠. 이 손도 그런 추상적인 개념인데 자연현상으로 바람이라고 하고 감도 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 부드러우면서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하는 감이 자연현상으로 하나로면 물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은 굉장히 높은 개념이고 자연상 단순히 하나로 이렇게 가는 산, 고는 땅, 자연상. 다석 선생님은 팔계를 이렇게 이해하라 이렇게 예, 했어요. 그냥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쉽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모든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강하고 이 크고 그러니까 예, 세 개가 다 양이 번 강함으로 이 하늘은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고 태는 연못인데 물이 많은 곳을 말하죠. 그러니까 표면은 부드럽고 만지면 이 호수 같은 거 만지면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부드러우니까 음이죠. 근데 밑으로 들어가면 무섭죠. 그다음에 들어가면 빠져 죽죠. 엄청. 그래서 예, 위에는 떨어지고 밑에는 두 개 무서우니까 양을 두 개 하는 것이 이제 태계죠. 그래서 위에가 아, 하나가 끊어져서 우리 한자로는 태상절 예, 태라는 개는 위에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외우기 쉽잖아요. 태상절. 이 건은 모두가 이어져서 건은 세 개가 이어졌다. 건 3년. 예, 건께는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석 선생님은 이는 불이라는 것은 이 산소와 이 결합한 불 양은 뜨겁고 열이 나고 그런데 불 안은 약하다. 그래서 그렇게 밖에는 뜨겁고 안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께 밖으로 양께 음께 이렇게 해서 지는 우레인데 한 번 우레가 쳤다면 무서운 예, 밑에서부터 시작한다 했죠. 예, 무섭고 하여튼 우리가 숨을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한 번 지나가면 우레가 지나면 조용해지고 아주 고요해지니까 예, 이렇게 표현해요. 한 번 무섭다가 점차 고요해지니까 예, 지는 이렇게 밑에만 플러스고 마이너스 게. 권태이진 손감 간곤 밑에 거 어디로 갔네요. 그리고 권태이진 바람은 한 번 불었다면 살랑살랑 부는데 불었다 하면 막 폭풍도 일어나고 태풍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바람은 제일 밑에 게 살랑살랑 처음에는 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떨어지는 게. 그 다음에 불었다 하면 막 태풍이 치고 막 모든 걸 날려보내고 그러니까 플러스 손게. 손감. 이 감개는 이 물개란 말이에요. 물은 우리 저기 강가에 가면 강가는 우리가 얕으니까 강 양쪽 언덕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약이니까 양쪽이 음에. 근데 강 중심은 수심이 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물개라는 거는 밖으로 음이고 가운데 개가 양개. 그래서 감중절 감께는 중년, 감께는 중간이 이어졌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기도 하죠. 고는 모든 것이 떨어져, 땅은 모든 것이 떨어진
걸, 곤깨. 이렇게 이해를, 다섯은 이렇게 자연의 현상, 그다음에 자연의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로 외우도록 했어요. 쉽게. 다섯, 손, 바람. 처음에는 살랑살랑 불어 한번 세차게 불다 아무도 꺾이고 무섭게 불게. 효는 약한 음효이고 다음에는 모두가 강한 바람이니까 양효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 쉬우면 이제 이 밑에가 하나만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께는 밑에가 끊어졌다. 손하절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손하절. 감께는 물은 아까 설명했죠. 양쪽 강가는 약하고 부드러우나 강 중심은 무서우니까 가운데가 양이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라고 말했어요? 감 중간이 이어졌다. 감 중년 이렇게 개를 읽을 수도 있어요. 간께 산은 바위가 있고 뭐 이제 강한 것 같지만은 밑으로 들어가면 땅이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계속 약하. 위에는 양깨고. 그렇게 보니 그래서 이제 위에 것만 붙어 있으니까 이때는 간깨는 상년, 간상년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는 사람은 이렇게 또 외워요. 그러나 유형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지로 외워서 잊어버리지 않게 이 상을 이미지로 외우도록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외웠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8개가 2개로 겹치면 2개, 8, 8에 64, 64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땅이니까 지개죠. 천이 밑에가 있는 거 지천. 예,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가 있는 현상, 자연현상. 을 태계라고 그래요. 태평. 아주 모든 좋은 상태. 이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 하늘이 땅을 받들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 하늘이 땅을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땅 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상징하는 계이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로 말하는 지천특. 이종용 선생은 이렇게 주역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역 가지고. 충분히 해석이 다 돼요. 주역의 개념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 반대로 하늘계가 위에 있고 땅계가 밑으로 갔으면 천지 비라는 개가 돼요. 그러니까 늘 대립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하늘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밑으로 오지 않고 늘 있으니까 대립되고 늘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늘계하고 땅계가 이렇게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는 비계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늘 이렇게 평행 이렇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역은 이렇게 자연 현상을 우리가 상태를 보면서 자연 현상물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해석해 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지 지천태가 이제 아주 태평성세. 예. 하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온 형상. 그런데 하늘이 본래 그 자리에 있고 땅이 밑에 있고 지금 이 자연현상 그거는 비있게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그 자연현상을 보고 우리가 또 해석해 낼 수 있어요. 또 이제 하나 더 보자면 예를 들어서 아, 땅이 위에 있고 우레 천둥번개가 밑에 숨어 있는 현상을 지뢰 복개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음인데 이 양만 땅속 깊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꿈틀꿈틀하면서 이 위로 솟아오르는 이 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동지에 맞는 게 동지가 되면 낮과 밤이
같아지면서 이 얼었던 땅이 가장 땅 밑에서부터 이렇게 양계가 움직이면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솟아오르면서 땅을 뚫고 오는 현상을 지뢰복인데 새해 시작으로 보는 게 동지가 새해 시작이에요. 우리 옛날에 전통 올력에 보면 동지가 새해 시작이고 성탄절이 새해 첫날 서양에서는고 동양에서는 동지가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동지가 되면 낮과 밤이 같은 게 밑에 하나의 양기가 있어야죠. 그것이 움직이면서 땅을 뚫고 오르는 현상을 지뢰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상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역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화천대유 천 천화동인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뭐 저기 성남 어디 땅 개발하면서 화천대유 뭐 천화동인 그 회사 이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김만배인가? 김만배가. 예. 이 하천대에는 불이 하늘 위에 있는 형상이, 예. 여기 하늘이고, 이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게, 하늘 위에 밝은 태양이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상이 그래요. 그때는 많은 물건이 들어온다. 크게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김만배도 주역계로 회사 이름을 쓰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무지무지게 많은 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개발하면서 하천대유. 근데 이제 하늘이 밑으로 있으면 동인이라는 께가 돼요. 천하동인. 그러니까 하늘이 위에 있고 해가 밑에 오면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무리들이 많이 따르는 그러한 현상이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김만배 밑으로 와서 이 개발을 하고 같이 협력하고 뭐 정치인, 법조인 모두가 같이 한다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천화동인 이 회사 이름을 가졌던 거 아닌가. 바로 이제 주역은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진법하고 염기서열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DNA가 피리미딘과 퓨린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음량이 이렇게 속으로 어울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어 있잖아요. 태극하고 같아요. 같이 이진법이면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면 이제 음이 되고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0, 1. 네 개로 이 두 개가 교차해서 네 개 사상이 되면 시토신, 티민, 구아닌, 아데닌으로 나오는데 시토신은 00으로 표현했어요. 그 티민은 양이기 때문에 소양이기 때문에 0, 1로 표현할 수 있고 구아닌은 0, 음이기 때문에 소음 밑에 붙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1 위에 0 그래서 1, 0으로 표현이 돼요. 이진법 이 전자계산기에서는 그 아데닌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1이란 말이에요. 이런 1이 두 개가 사상 코드로 말하면 아데닌 1이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 태양 양계가 두 개인 것 같이 이렇게 대립이 할 수가 있어요. 8개에 가면 이 센스가 플러스, 센스가 없는 마이너스 이치로 되는데 C, 마이너스 C, T민, 마이너스 T민, 구아닌, 마이너스 구아닌, 아데닌, 마이너스 아데닌.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간, 손, 리, 건, 곤, 감, 진, 태, 하고 딱 대립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0, 0, 1. 손께는 0, 1, 1이 되죠. 리께는 밑에서 1이죠. 가운데가 끊어서 0이죠. 1. 그래서 1, 0, 1. 이렇게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석 선생님은 이 주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부호로서 설명하는 걸 보고
이거를 이제 한글로 태극도 음량도 비끄르 이렇게 해서 우리 순우리말로 훈민정음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석 선생님의 주역이나 이 한글 훈민정음이 천지인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이 한글도 하늘이 내리신 하나님의 소리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번에도 한번 우리가 갔죠. 이 하늘이 둥근 거죠. 네모가 방이죠. 땅. 사람이 세모죠. 그래서 중온이 천지인이 온방각 이렇게 도형으로 그렇게 돼서 이 사상이 한글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천지인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어 방에서 다 나오죠. 니은, 드그, 드그 시대죠.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치읓, 피읍. 피읍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여기 하면 피읍이 되죠. 미음에 약간씩 이렇게 내려놓은 빼내면 피읍, 희응 이렇게 희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방각 안에서 한글이 만들어지고 한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모음은 오하면 이 천지인 중에서 온방각에서 아하면 이 한 점. 야면 이게 두 개가 되죠. 야. 여는 이 두 개를 합치면 여고. 어는 이렇게, 우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온방각 안에서 모음 자음이 만들어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한글 자음 모음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훈민정음 발음하는 거 발음을 모두 찾아낸 거가 이제 이정호 선생님이 한 건데 다석 유형문서 같이 1950년대 같이 공부했어요. 이정우 선생님이 한글학자가 이 글을 가지고서 다석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다석 선생님 훈민정음체로 모든 것을 번역하고 표를 했죠. 그러니까 비읍에 이응을 들어간 거는 영어로 V, 그다음에 피읍에 이응이 들어가는 F, 피읍은 P, 밑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F 발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음에서 위로 이응, 그 다음에 꼭지가 있는 이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한 거, 그 다음에 희응. 이 발음하는 방법도 이 피읍에서 치읓, 지읒, 쯔, 스 이렇게 발음표를 할 수 있게 충분히 발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 내자도 이 도표를 보면 발음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뒤에다가 뭐 영어로 TH 발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모는 이 음가가 이렇게 되죠. 이 도표 속에 넣으면 그 쌍시옷도 어느 발음 단계인가 기억 받침 기억 시옷도 어떤 발음의 그 위치인가 이것이 다 돼요. 그 다음에 비읍 시옷 기역 이 세 개 받침도 있고 니을 기역 시옷 세 개 받침도 있고 니을 기역 또 어떤 위치의 음가인지를 우리가 피읍과 이 니은과 사이에서 음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도록 이제 이정우 선생이 이걸 도표화한 거죠. 그럼 또 우리가 가면서 주역과 다석 선생님의 훈민정음체 기역 소리계 이제
기역에서 키역은 좀 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응에 꼭지점 있는 거, 이보다 약간 강한 발음이 기역이고 키역 이렇게 이 순서로 이, 이 소리값이 가고 돼 있어도 이응, 기역, 키역. 그래서 이 도표법은 이 꼭지점, 이 기역에 꼭지점이 있는 그 상태라면 여기다 이렇게 이응을 붙여서 기역 소리계에서 키응 발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이 도표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니은 소리계도 니은, 티귿, 니을 이 안에서 소리값이 어느 정도가 니은과 디귿과 니을, 티귿 사이에 우리가 그 음가를 보면 이 어느 정도 세게 소리를 하고 발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디귿 소리계도 마찬가지. 디귿 소리가 피읍, 비읍, 미음, 디귿 이 소리값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시옷 소리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세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옷과 찌 발음과 치 발음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 훈민정 이 발음을 우리가 4개 없어진 걸 찾아서 하면 모든 발음을 할 수 있는 이 체계가 되기 때문에 다석 선생님은 이 4개를 꼭 찾아야 한다. 그다음에 주역 말씀하시면서도 이 하늘의 현상, 하늘의 이 가르침, 바른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보게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역과 이렇게 한글과도 훈민정음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